또 저기 되더라고요. 요 능태기 불능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20대 때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이 꽃 같은 목숨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군대 갔다 오고서 이제 복학을 해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들이 이제 계룡산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가 25, 26 요때인데, 사서 집주하고 옥편, 민중서관에서 나온 옥편 들고서 이제 계룡산 들어가서 사서 집주를, 공자 얘기와 주자의 집주를 읽으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이게 그 헛생각을 했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각을 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꼴초. 25살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그 계룡산 내려오면서 담배를 끊자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담배를 끊었다가 한 3개월 끊었는데 어떤 열받는 일이 또 생겨가지고 술 먹다가 다시 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돈 좀 벌어 들어와 가지고 성균관 대학을 들어갔어요. 석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동 선생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논어책을 이제 거기 성대에서 이제 석사 논문 쓰고, 그러니까요. 그때가 28이 아니야 29, 30 그 정도 되는 나이인데, 다 알겠더라고요. 진리가 뭔지, 도가 뭔지,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죽고 싶고, 서울대 못 가서 이게 살아야 되는 거 맨날 그 잠자다 보면 다시 서울대 시험 치는 꿈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걸 아니까 이게 알미 쫙 열리니까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동 선생님은 박사를 미국 유학 가서 가라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가려면 그때 한 1년에 3만 불 내지 4만 불 필요한데, 그때 3만 불이면은 집 한 채 샀어요, 한국에서. 그거 어떻게 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갔어야 돼.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온 그 교수 계시는데, 거기 가서 그 알바나 뭐 이런 거 하는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집에서 뭐 이렇게 돈 3만 불 이렇게 꼬박꼬박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직장 들어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더 석사하고서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5년 만에 다시 이제 박사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30살 때, 석사 때 왜 그것도 또 그만뒀냐면, 그때도 이거 모르는 게 많다. 그 행에 있어서 충분히 더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건방진 생각을 그때 30살 나이에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실천하는 거에 달려 있어. 그거 맞긴 맞는 얘기죠. 근데요, 혼자 그렇게 실천 못해. 정글 속에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적들이요, 나를 찌르는 적들이 제일 큰 적이 어디냐, 어디서 만나냐, 직장 들어가니까 직장 상사가요 딱 처음에 일을 시켜요. 그 처음에는 왜 그러죠? 차분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오버하지 않고 일을, 이 중용을 쫙 유지하면서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상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의 일을 딱 줬다가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을 줘요. 그럼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야, 이거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좀 늦게 퇴근하면서 이걸 해. 20을 다 소화해. 그 다음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40을 줘. 그게 못하잖아요. 세워놓고 뭐 결제 서류 갖다 올리잖아요. 던지면서 이게 일이라 막 여직원들 다 그걸 그때는, 근데 그거를 너 그래? 넌 그래라. 이렇게 해야 돼. 직장 생활 하려면. 지금 생각하면. 근데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있는 데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받고, 스트레스 사실은 하나도 받을 필요 없네. 아니 인간 쓰레기들이 그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지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지치고,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과하게 먹게 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흘리게 돼. 그래서 그게 막 한 몇 년 계속 유지되니까 그 성균관대에서 이제 석사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유지됐던 그 진리라는 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네. 전혀 유지가 안 되고. 능택이 불능수예요. 불능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주변에 친구들을 둬야 되고, 이 공부하는 이 패턴을 만들어야 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슨 계속 공부하는 그 패턴을 만들었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인수 이시왈. 중은 불가불 택이요, 우 불가불 순이. 중은 택하지 않을 수 없고 잘 선택한. 요거는 택은 뭐에 해당되는? 지에 해당돼. 지. 수는 행에 해당돼. 그래서 진리는요, 지와 행이 항상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론적으로 항상 좋은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쏙 빠지면 안 돼. 지가 다가 아니야. 진리는 지와 행이 항상 겸비되어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행동, 말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는 이 행이에요. 지키는 거니까. 택이불수. 잘 선택을 했는데 지키지를 못한다면, 행하지를 못한다면 종비 기물이요, 끝내 자기의 물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 기물이 됐다. 요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능택 능수 연후에 가이언지라. 능히 택해서 능히 그걸 지킬 수 있는 연후에야 정말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부자 상 인인이 언지의하사 왈 택불처인이면 원득지리오 하시니. 공자께서 일찍이 인으로 인해서 지를 말한 적이 있다. 인으로 인해서 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인편 1장에 나오는 말이죠. 리인 위미하니, 그 아름다운 마을이 인한 마을이 아름다우니 택불처인, 잘
선택해서 인한 곳에 거처하지 않으면 언득지리요 이런 얘기 나오죠 논어에. 네. 택하여서 그 인한 마을에 거처해야 돼. 근데 택해서 인한 마을에 거처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위지지 불가요. 지혜롭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그 30살에 석사를 졸업하고 이 공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뭘 했어야 돼요. 자신 있다고 딱 끊어버리고 직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맹자 상 인 인의 언지의 하사 왈 지지실은 지사이자 불거시하라 하시니 맹자께서 일찍이 말하기를 인의로 인해서 지를 얘기한 적이 있다. 뭐라 그러냐? 지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거다. 이 두 가지라는 건 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의를 아는 것이 알아서 그것을 불거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 알아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 지행이죠. 불거는 행이죠. 이게 바로 참다운 지다. 알미다. 라고 얘기하시죠. 요거에 어디 있냐? 맹자 이루상에 있습니다. 지거지. 이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위지지 불가야. 부자지 소위 처와 맹자지 소위 불거와 주영지 소위 수는 기의 일려라. 공자께서 얘기하시는 택불처인 할 때 이 처 맹자가 얘기했던 지사이자 불거 이 두 가지를 알고서 없애지 않는다 할 때 불거 중요해서 얘기하는 수 이거 같은 뜻이다. 능택이 불능수. 택할 수는 능이 택하긴 하는데 잘 알아. 불능수. 지키질 못한다. 퇴계와 율곡의 그 편지 보면 퇴계가 율곡한테 그 경계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지지분한, 행지위난, 행하는 게 어려워. 행지분한, 진정욕구 위난 이런 말을 율곡한테 해줍니다. 퇴계가. 확실히 율곡은 이 지는 굉장히 발달된 천재. 근데 이 진리는 지 갖고 안 돼. 그런데 이 율곡의 학설이 그렇게 거기서 나온 율곡의 학설이 그러니까 좀 정확히 얘기하면 충분히 읽지 않은 설이에요. 율곡에서는 읽지 않은 설인데 그걸 후학들이 자꾸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율곡학파,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아, 남당 한원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인물성 동의론 얘기하는데 우리 요번에 갔더니 막 황상희 박사 그거를 세계에서 드문 인물성 동의 논쟁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설에서 나왔다는 그거를 전부 보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은 또 막 율곡학파 공격한다고 그러고. 자, 그다음 쌍봉요시왈.
지속 정하고 지는 정에 속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지는 인의 예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 중에 한 파트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개로 구분하면 인의 예지예요. 인이면서 인의 예지예요. 근데 이게 사람 속에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인의 예지를 얘기할 때는 인의 예지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원형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 보통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를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리라고 그러고, 여기를 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주 자연의 기운의 변화인데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여기가 인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예라고 그러고, 여기를 의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라고 그럽니다. 요 지나 이제 요 지나 지금 같이 쓰는 거죠. 계절로 치면 여기가 춘, 봄이고, 여기가 하, 여기가 추, 여기가 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 추동, 지금도 한참 덥다가 이게 가을로 잘 이렇게 바뀌는 요거를 잘 음미해야 돼요. 요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요걸 잘 음미하시더라고요. 그 계절의 변화. 더울 때 매미가 맴맴 울다가 여기 이제 귀뚜라미가 귀뚜루 요새 막 굉장히 세게 울죠. 요 변화, 이 위대한 자연의 힘이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유, 위대하긴 뭐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의 예지, 인간의 본성도 그게 뭐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인의 예지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 예지가 있다. 그게 정에 속한, 원형리정에서 정에 속한. 이 정이라는 것은 겨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이 고라, 정, 바르면서 겨울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으로 갖고 있는 잎,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털어내죠. 가을에 나무들이, 겨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정이 고라고 표현해요. 바르면서 견고해. 그래서 이 정고 이자는 라야 방 훈득 정자는 이 정고 두 자가 있어야 바야흐로 이 정 원형리정 할 때 이 정이라는 것을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정자를 안다 하더라도 인구요고수, 정자를 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정을 잘 고수해야 돼. 때문에 정을 얘기하는 사람, 소위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 정자 사지간, 여기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이라는 것은, 원형리정 할 때 이 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간, 줄기다. 간이 간부할 때 이 간자입니다. 우할 분이 언제 즉
택은 고 위지 진화 연이나 능택이 불능수면 역 불득 위지 진이. 또 말하기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택이라는 것은 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이 택하고 그걸 지킬 줄 모르면 그거는 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차장에 수인 기 하장 인능 수지설이나 이 장에서 비록 아랫장에 인을 능히 지킨다는 설을 끌어오긴 했지만 연이나 그러나 인구중제 지자라. 여전히 중요한 것은 지에 있다. 지킬 줄 모르면 안 게 아니야. 알아도 안 게 아니야. 함부로 안다고 착각하는 거기서 문제가 생겨. 저는 율곡 선생도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한 번 더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했으면 퇴계의 철학을 잇는 계보를 잇는 한 차원 높은 철학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후학들이 만약 이어졌다면 뭐 퇴계학, 율곡학 동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이러지 않고 한 줄기로 쫙 갈 수 있었는데 그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율곡학자인 분들은 네 미친나 나한테 그럴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고봉은 그거를 바꿨거든요. 끝에 가서 그만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고봉은 퇴계하고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직접 주고받는 거하고 남이 한 거 이렇게 읽는 거하고 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호소 유학 답사를 갔다 오면서 저는 이제 이게 다 율곡의 후예들이거든요. 율곡 선생이 이 안현처럼 조금만 더 겸손하면서 실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은 우리 그 퇴계학 연구 집단인데도 막 난리가 나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신환진시왈 차장은 요 시지 유흥이 차 상일사하야 비유의 인기 하일사야 아니라. 이 장은 시경에서 흥에 해당된다. 시경의 그 요법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흥, 부, 비이 있습니다. 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끄집어서 불러일으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유하고는 달라요. 그건 나중에. 아유 능금처럼 예쁘시네, 예쁜 아가씨요. 이런 건 비유예요. 근데 부는 뭐냐? 그냥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기록하는. 근데 흥은 뭐냐? 뭐 A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B를 툭 던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B라는 얘기가 A를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를 타고 들판을 달리고 있는데
곡식이 이제 물어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딱 봤는데 누가 생각난다?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거 흥이에요. 그래서 시경에 흥부비 이 요법이 있는데 비는 이제 비교할 비자입니다. 비교한다. 차상일사하야 비유인기하일사니라. 위에 있는 한 가지 일을 끌어들여서 아래에 있는 한 일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 요 7장이 위에 있는 일이 뭐예요? 순임금 얘기잖아요. 순임금을 일을 빌려서 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 아래에 있는 일이 뭐예요? 요 8장이 안연의 인에 대한 얘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요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에서 인으로 요 얘기가 연결을 시켜줬다. 무슨 얘기냐?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요 7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안다고 끝나는 게 행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거는 특히 뭐에 해당돼? 인에 해당되는 거야. 아는 거는 지에 해당되고 지키는 거는 인에 해당돼. 요 8장이 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지금 7장이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뒤에다가 연결시켜 줬다 이거예요. 요게 그 얘기가 43쪽 마지막에 있네요. 어디? 신기했는데. 네. 요까지 읽고 네. 7장을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143쪽 그 아래 이상이 7장이다. 승상장 대지연하고 우거 불명진하나야 이기하장녀라. 윗장에 대지 순임금 대지자를 말한 거를 이어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불명한 사람들, 도가 밝혀지지 않는 단서를 여기서 얘기했다. 그래서 도가 왜 밝혀지지 못해? 아는 사람은 많은데 행하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철저하게 행하는 분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안연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장을 일으켰다. 인에 대한 얘기를 일으켰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봉호 씨 얘기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8장 들어가겠습니다.